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뭐 원드라이브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주제를 저희가 다뤄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업무에 도움이 되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업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오피스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오피스를 활용하심에 있어서의 어떤 활용 팁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오늘 뭐 오피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엑셀은 어떻게 작성을 하고요, 워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방법들에 대한 가이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제 서비스 기반의 오피스를 사용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연구 버전의 라이선스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 둘 간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이라던가 또는 저희가 지금 뭐 파워포인트, 엑셀, 뭐 우리 그 워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 말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오피스의 경우에는 AI가 이렇게 추가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수 있는 기능일 수도 있지만 저런 기능이 있었어 라고 이제 보실 만한 기능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업무에 조금 더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라이선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문서를 만드시는 이제 저작 도구로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런 것들 오피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우리 퍼페추얼 라이선스 이렇게 연구 버전에 사실 연구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이게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오피스 프로그램이죠. 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까? 아니면 이제는 구독 기반의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독 기반의 오피스 라이선스를 활용할까라는 오피스 도입에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저희가 업무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오피스를 활용을 하실 때 예전 같으면 한 번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나면 그거를 막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용을 하셨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우리 오피스 문서를 이제 저작 도구를 활용하시는 환경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어요.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제 기능에 대한 부분 또 가장 우려되시는 부분이 바로 보안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이 정말 우리 회사의 업무 생산성에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라이선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잠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연구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우리 OS 이제 요구 사항들이 이제 너무 명확하죠. 지금 현재 이제 오피스 그 연구 버전의 라이선스를 도입하신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우리의 디바이스는 윈도우즈 10 이상의 버전을 요구한다. 또 맥 OS의 경우 이제 요구되어지는 특정 버전이 있죠. 하지만 저희 오피스 365에서 제공되고 있는 오피스의 경우에는 윈7 SP1부터 서비스 팩 1부터 이제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퍼페추얼 라이선스로 전환하시는 단계, 우리가 지금까지 뭐 사용하시던 게 뭐 2013 버전이었다, 2015 버전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라이선스를 새로 신규로 추가하고자 할 때 연구 라이선스는 반드시 내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OS도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사항이 존재를 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설치를 하심에 있어서도 제약사항이 다릅니다. 연구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내가 지정한 이 라이선스를 설치할 PC 한 대에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 오피스 365의 주요 목적이 뭐죠? 오피스 365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PC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회사에서 멀티 디바이스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제약 없이 하나의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기반의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디바이스, 이게 윈도우즈든
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여러 형태의 디바이스에 최대 5개의 PC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모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5개의 태블릿, 5개의 모바일 역시 어떤 기반은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든 또 우리가 이제 맥 버전, 이제 아이폰 기반으로 사용하시던 전혀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오피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업데이트 부분에서 있어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퍼페추얼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2021 버전을 딱 도입하시게 되면 2021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선스, 이제 그 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활용하시도록 되어 있죠.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보여진다라고 해서 해당 라이선스에 추가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피스의 경우에는 거의 먼슬리 단위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어떤 신규로 추가된 어떤 기능들이 내가 지금 만약에 연구 버전 라이선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없는 형태. 그래서 기능이 신규로 보여지는 기능들이 얼마만큼 자주 실시간으로 내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느냐에 어떤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 업데이트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 그 보안적인 어떤 외부의 어택들이 굉장히 지능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 기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보안과도 이제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오피스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그 때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 그 퍼페추얼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얼하게요.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구매 유연성.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우리 직원이 아마 뭐 100명이에요.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오피스 라이선스를 다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사용자가 더 늘었어요. 뭐 20명이 더 늘었어요. 그럼 20명을 더 늘려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기업의 조직의 인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줄 수도 있는 어떤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때 갑자기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 인원이 한 90명으로 줄었어요. 그랬을 때는 그 30명 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여유팩 30명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활용하지 않는 형태의 프로그램에서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오피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원 조직 변동에 따라서 유연하게 추가하시거나 줄이시거나 언제든 수량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구독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베이스 또는 연 베이스로 우리가 사용자의 수량, 우리 조직 내 사용자의 변동에 따라서 그 수량도 함께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 옵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가장 큰 메리트로 연구 라이선스의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가격으로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라이선스 하나 이제 업프론트 가격이 굉장히 세죠. 처음에 한 번 페이해야 되는 가격이 한 30만 원대 이상의 금액을 내지만 한 번 내고 나면 저거는 소유권이 나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그에 반해서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오피스는 매번 사용자 기반의 월 라이선스 또는 연 베이스의 라이선스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기간이 지나면 내가 더 이상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는 형태의 서비스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그러니까 테크니컬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그나잇 2021 통해서 저희 발표된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피스 퍼페추얼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라이선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저희가 오피스에 대한 지원을 막 10년 막 이렇게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된 어떤 어나운스된 내용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버전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5년으로 제한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오버랩되지 않는 그 기간들이 있다면 그 기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또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보안 업데이트라던가 아니면 어떤 테크니컬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하나의
이제 어떤 중요 포인트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에서 오피스 365의 어떤 기술 지원은 24시간, 7days of 우리 뭐 언제든 물론 이제 저희 영업시간 9시부터 6시 이외의 시간에서는 글로벌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팩터를 기준으로 해서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큰 베네핏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피스 365의 오피스는 그냥 오피스의 라이선스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자 기반으로 라이선스를 하나씩 구매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사용자별로 1TB의 원드라이브가 같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 사용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이제 제공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약에 이제 오피스, 내가 지금 퍼페추얼 라이선스를 깔아서 작업을 한다. 그럼 지정된 PC에서만 내가 오피스 작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작업한 문서들,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한다던가 어떤 특정 영역의 어떤 저장소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오피스 365의 오피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드라이브라는 최소 사용자당 1TB의 클라우드 저장소가 같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활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어떤 그 제한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무에 사용하시는 모든 문서를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내가 디바이스는 언제든 바꿔도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디바이스를 통해서든 내 원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액세스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웹이든 클라이언트 설치된 오피스든 또는 모바일이든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문서를 작업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우리 조직 내 구성원 또는 외부 사용자와 함께 문서를 공유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좋은 점이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제 대용량 파일 공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파일, 최대 250기가까지의 어떤 하나의 파일을 업로드하실 수 있는 이제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공유하시는 파일들이 굉장히 큰 사이즈의 어떤 파일들을 공유하신다라고 하시면 원드라이브를 활용하시게 되면 외부 사용자와 함께 작업을 하심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언제나 이제 보안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매달 저희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희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피스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또 기업에서도 많이 그동안 많이 사용해 오셨던 그 연구 라이선스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오피스에 대한 내용 전혀 없이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저희가 이제부터 오피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의 오피스를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피스를 사용하실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직접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오피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당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라는 영역이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이제 사이트를 한번 가보면, 네, 원드라이브 사이트로 오피스를 이제 오피스 라이선스를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의 라이선스로 저희가 구독을 하시게 되면 회사 계정으로 라이선스, 네.
원드라이브라는 영역이 사용자당 1TB이라는 어떤 사용자 영역의 원드라이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우리가 모든 작업을 이제 문서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우리 클라우드 저장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원드라이브라는 아이는 저희가 매번 파일을 액세스하려고 할 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내가 문서를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보시면 지금 현재 웹에 있는 원드라이브와 내가 지금 현재 로컬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윈도우즈와도 기본적으로 동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컬 PC에서 파일 탐색기를 통해서 내 원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원드라이브의 어떤 기능들은 윈도우즈와도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용하시고 계시는 오피스와도 완전히 통합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실 때 무슨 이점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오피스 문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피스와도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피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 네,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버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서당 최대 500개까지의 버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특정 뭔가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특정 버전의 문서를 열어보시고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복원하실 수 있는 메뉴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서를 어떻게 작업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오피스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그 오피스 문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정 문서를 이제 제가 미리 사전에 해당 문서를 우리 다른 분과 공유를 해놨었는데요. 저희 이 문서를 누군가와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 또는 아예 이 문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 문서를 열면 문서 내에 이렇게 쉐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쉐어라는 버튼을 통해서 내가 특정 사용자에게 어떤 권한을 줘서 공유하실 수 있다라는 공유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문서를 로컬에 저장하는 경우는 버전 관리도 되지 않고 사실은 누군가와 공유할 때 내가 피지컬하게 특정 파일을 아예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내지 않는 이상 문서 자체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문서 작업을 같이 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하나의 문서를 여러 사람이 같이 동시에 편집하실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떠한 문서를, 이 특정 문서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사용자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편집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보게만 가능하실 것인지를 어떤 권한을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권한에 맞도록 특정 사용자를 이렇게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공유를 하실 때 여기에서 어떤 파일 공유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내게 되면 이 공유되는 정보가 메일을 통해서 문서에 대한 링크, 이 권한이 주어진 상태에서 메일이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용자한테 문서 자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서는 그대로 내 원드라이브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 영역에 같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해당 사용자가 링크를 통해서 내 문서에 액세스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현재 누가 송혜진 님이 지금 어떠한 지금 현재 이 문서, 저희의 문서,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문서에 이미 액세스해서 작업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공유하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당 원드라이브를 1TB씩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문서를 작업하실 수 있는, 공유하시면서 함께 작업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간에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떤 모바일 환경
이제 협업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함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하시는 거죠. 협업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 공통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버전이라던가 공유라던가 이런 것들은 오피스 프로그램 전체 내부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워드를 사용하던 엑셀을 사용하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던 전혀 관계없이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다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협업을 위해서 함께 제공되는 기능이 바로 코멘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을 함께 공유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수 있죠. 어떤 내용들이 이제 공유가 됐는데 내용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의견이 있어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필요로 한 영역이에요. 그랬을 때는 특정 영역에 놓고 저희가 코멘트를 달게 되면 아예 해당 사용자를 제가 멘션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멘션을 하시고요. 네, 여기서는 제가 내부 조직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레이스 림으로 하면 특정 사용자를 기반으로 해서 값에 대한 체크업이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메시지를 남겨주시게 되면 이 메시지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현재 그레이스라는 사용자가 현재 이 문서를 직접적으로 같이 보고 있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레이스는 별도의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남기게 되면, 코멘트를 남기게 되면 해당 사용자에게는 이메일을 통해서 바로 이 내용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그레이스라는 사용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받은 내용 안에서 바로 그 안에서 코멘트를 또 남기실 수 있는 기능. 그래서 굳이 내가 이 문서를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작업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서에 대한 어떤 기록을 남길 때 이렇게 멘션을 활용해서 코멘트를 주시게 되면 그 멘션된 사용자에게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메일 내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전달된 커멘트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보시면 모든 어떤 원드라이브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오피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서를 여실 때 아예 데디케이트해서 이렇게 원드라이브 영역이 아예 기본적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PC의 로컬 디스크 드라이브, 어떤 파티션을 나눠놓은 특정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듯이 원드라이브 직접적으로 액세스를 하셔서 문서를 여실 수도 있으시고요. 더불어서 세이브 하실 때도 제가 특정 원드라이브 영역을 바로 지정해서 저장하실 수 있는 편리성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피스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원드라이브 저장하는 문서라 해서 저희가 별도의 어떤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어떤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형태의 기준으로 다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심에 있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최근 오피스에서 이제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보시면 좋은 기능이 뭐냐면 바로 검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라우드에 있는 문서들을 이렇게 우리 코멘트를 쓴다던가 버전 기록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오피스 자체의 어떤 기능을 조금 살펴보면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엑셀 이건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워드나 파워포인트 다 동시에 이제 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엑셀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우리 사회 초년생이에요. 이제 회사에 들어왔는데 저희 사장님이 갑자기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피벗 테이블은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어 보고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피벗 테이블이라고 아예 검색 워드를 넣으시면요. 여기 more result라고 있어요. more result를 눌러보시면 이제 그 검색 결과 자체가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검색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색 결과가 굉장히 빙을 기반으로 해서 웹 서치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ore라는 옵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또는 내가 지금 웹상에서 지금 현재 피벗 테이블과 관련된 검색, 또 미디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검색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오피스 자체가 웹하고도 다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굳이 저거를 알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별도로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오피스 내부에서 아예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헬프를 눌러보시면 헬프를 클릭했을 때 이제 뭐 피벗 테이블 이제 워크시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아예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설명과 더불어서 이거 관련해서 영상까지도 같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냥 오피스 프로그램 내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러닝하면서 같이 보실 수 있는 이러한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뭐 가이드도 굉장히 하는데요. 또 엑셀에서 저희 많이 쓰시는 게 룩업 많이 사용하시죠? 룩업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룩업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저희가 뭐 헬프를 한번 볼까요? 헬프 보면 네, 뭐 HLOOKUP 이번에 뭐 나온 어떤 네, 룩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VLOOKUP 많이 사용하시는데 VLOOKUP은 또 어떻게 쓰냐? 신규로 나온 XLOOKUP이 있는데 XLOOKUP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가이드가 잘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가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어떤 특정 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이제 검색에 대한 부분도 스마트 룩업 기능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룩업을 해보시면 특정 워드를 기반으로 역시 뭐 이런 뭐 스마트 룩업을 많이 쓰시는 경우는 주로 뭐 워드에서 어떤 특정 문서들을 만드실 때 또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자료들을 취합해서 발표자를 만드실 때 특정 어떤 워드 어떤 그 키워드죠. 키워드 등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모르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아예 웹 서치 기반으로 해당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서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해당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까지도 이렇게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 우리가 보통 뭐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미지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마트 룩업 기능까지도 잘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엑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떤 기능들 활용하실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조금 이제 우리 프로그램별로 엑셀과 파워포인트 또 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뭐 엑셀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룰 예정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활용하실 때 이제 신규로 들어온 기능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PDF에 어떤 우리 자료들, PDF로 작성되어 있는 파일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PDF 내에 어떤 특정, 네, 어떤 파일들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런 파일들, PDF 파일이 뭐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있는데 이 파일 안에 네, 이게 왜 갑자기 안 열릴까요? 네, 이 파일 안에 이런 어떤 표가 있었어요. 표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표를 저희가 카피를 떠다가 컨트롤 C를 해서 카피를 떠다가 우리 엑셀 파일에 붙여넣기를 하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정말 얼토당토 않은 표 형태가 아닌 어떤 형태로 가져오죠.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PDF에 있는 파일들을 엑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표 형태로 가져오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시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데이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PDF에서 불러오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PDF 옵션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해당 PDF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네, 아까 테이블, 예, 이 파일을 임포트라고 해서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PDF에 있는 테이블들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로드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데이터를 별도의 어떤 가져와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아예 PDF에 있는 것들을 테이블 형태로 임포트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리서치 근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자료들을 취합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사실은 PDF에 있는 자료들을 엑셀로 옮기시려고 할 때 그동안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일일이 하나씩 이러려면 차라리 하나씩 다 쳐버리지 라고 하는 어떤 사항들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이제 테이블 형태로 아예 PDF에 있는 테이블들을 가져오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합해 놓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좀 만들어야 되는 이제 형태가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초년생들 이제 피벗 테이블 잘 뭔지도 모르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잘 모를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을 이제 바로 여기서 보시면 아예 recommended pivot table이라는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pivot table이 뭔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pivot table들이 뭘까라고 해서 아예 엑셀에서 자동으로 여러 형태의 pivot table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pivot table이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pivot table이었어 라고 이제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 테이블을 찍어서 그냥 바로 OK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피벗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밸류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특정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서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기능이 플래시필이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플래시필은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업무에서 굉장히 어떤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이메일을 다 취합을 했어요. 이메일 주소를 다 취합을 했는데 제가 이메일 주소 뒤에 있는 어떤 도메인 주소 말고 앞에 있는 알리아스만 다 추출을 해내고 싶어요. 그럴 경우 예전에는 하나씩 다 이렇게 쳤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만 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데이터 툴에 가서 보시면요. 데이터 툴에 플래시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플래시필이죠. 플래시필이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이렇게 딱 치시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지금 현재 바로 전에 하나는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전에 위치한 것들을 바로 인식을 해서 그 다음 행부터는 바로 이거와 동일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쭉 뽑아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플래시필이라는 것을 아예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first name, last name이라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 last name을 먼저 넣고 컴마 찍고 first name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이 구조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플래시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플래시필의 쇼컷 메뉴는 우리 컨트롤 E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이제 쇼컷 메뉴입니다. 그래서 플래시필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면 컨트롤 E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빠르게 이제 플래시필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내가 지금 원하는 형태가 last name, 뭐 만약에 first name 순서로 내가 이 두 개의 열을 조합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열에서 우리가 해당 그 조합에 맞게끔 구성을 해주시고 그 플래시필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행부터는 제가 입력했던 그 구조에 맞게끔 모두 다 이제 채워지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볼 때 어떤 테이블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금 어떤 분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엑셀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이 저희가 들어가면서 여기 상단에 있는 Analyze Data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Analyze Data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분석을 해서 이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얘가 스스로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재고 금액, 이제 재고 금액과 수량, 공장 위치에 따른 재고 금액과 수량, 재고 수량에 대한 피벗 테이블을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장 위치와 재고 수량 관련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26개 다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 그래, 나는, 지금 현재 공장 위치와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을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하단에 위치한 인서트 피벗 차트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피벗 차트까지도 함께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이제 AI가 자동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예 분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아날라이즈 데이터의 위에서 보시면 가장 좋은 건 지금은 굉장히 심플한 우리가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눈에 봐도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형태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가 뭐 300, 500, 1000개가 이상 되는 어떤 데이터들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특정 값들을 뽑아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분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 아날라이즈 데이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예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아이디가 몇 개나 있는지 또는 우리가 뭐 항목 드럼 세트에 대한 항목은 뭐 아이디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다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단가, 토탈 단가의 탑3는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제 답변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데이터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아날라이즈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싶다. 내가 얘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트를 만드실 때는 여기 밑에 굳이 뭐 차트에 가갖고 우리 데이터 뭐 인서트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차트에서 뭐를 선택할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테이블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퀵 차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차트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다 보여져요. 그래서 토탈을 기반으로 해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테이블 자체의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의 많은 것들을 아예 샘플링이 돼서 각각의 영역별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시는 형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퀵 차트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뭐 우리가 이제 조건부 차트 같은 컨디셔널 포매팅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토탈이라는 가격에 있어서 토탈이라는 총 밸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컨디셔널 포매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도 역시 네, 조건부에 있겠죠. 네, 아니죠. 어디 있을까요? 스파클링. 예. 스파클라인 여러분, 아니죠. 저희가 지금 방금 조건부 하신다고 했죠? 네. 조건부에, 예, 컨디셔널 포매팅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픽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주얼적인 요소를 포함하실 수 있도록 이제 컨디셔널 포매팅에 대한 부분, 제가 어제 이제 아날라이즈 데이터가 이 데이터라는 메뉴가 여러분들 지금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안 보여요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한글 버전에 있었는데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제 한글 버전의 오피스에서는 요 메뉴가 갑자기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으로 바꿔봤더니 영문에서 이제 제대로 올라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오피스를 다 영문으로 바꾸면서 메뉴 부분이 살짝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컨디셔널 포매팅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적인 요소들도 같이 포함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가 Q1, Q2, Q3, Q4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파크 라인이라고 해서 특정 라인들을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스파크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파크 라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라인으로 좀 표시하고 싶다. 데이터 레인지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 레인지는 요 4개의 컬러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컬러 1부터 시작해서 컬러 4까지의 어떤 데이터 패턴 영역, 이제 변화의 영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복사를 뜨게 되면 각각 사용자별로 지금 컬러별 어떤 변화 추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들을 이렇게 스파크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보실 수 있도록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엑셀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왔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이제 맵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회사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뭔가 이제 제품들을 딜링하고 그 각각의 지역별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현황 아니면 뭐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해당 대안 내용이 이제 별로 있지는 않아서 우리 인구수를 이제 어제 가서 찾아서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맵 차트에서 저희가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맵에 대한 기능들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맵이라고 나와 있어요. 맵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예 글로벌하게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차트를 만들어줘요. 저희가 원하는 경우 뭐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형태의 어떤 테마도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뭐 어떠한 데이터를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영역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이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떤 차트에 대한 타이틀을 변경하신다던가 뭐 어떤 형태에 대한 저희가 그래픽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다. 어떠한 영역으로든 작업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이 칼라라는 영역을 통해서 칼라 프레임도 조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형태의 컬러링 패턴을 가지고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조정이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블의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 레이블은 또 같이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데이터 레이블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 때 이렇게 맵을 기반으로 해서도 하실 수 있도록 또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이제 많이 쓰실 수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을 좀 다루시는 분들은 저희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룩업 기능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VLOOKUP 쓰시거나 뭐 HLOOKUP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소개된 게 바로 XLOOKUP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XLOOKUP은 실질적으로 VLOOKUP, HLOOKUP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브라이언 메이라는 사용자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브랜드명을 내가 뽑아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XLOOKUP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XLOOKUP에 지금 현재 lookup array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거다라고 하고 value였고 lookup array는 그럼 어디냐? lookup array는 이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라고 지정을 해두시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것을 리턴 값으로 가져가겠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해당 브랜드에 대한 영역을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얘가 바로 이렇게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좋아진 점이 뭐냐면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오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제가 이거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갑자기 인터넷에 살짝 문제가 있으면서 네.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그 X룩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X룩업의 밸류가 지금 브라이언 메이라는 제 디자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지금 항목과 단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정보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디자이너라는 영역을 기반으로 가져올 것인데 항목이라는 단어 이제 지금 저희가 가져올게 항목과 단가에 대한 정보 두 개를 다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항목과 단가에 대한 정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엑스룩업이 요새 이제 많이 핫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룩업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기능도 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만의 고유 메뉴들을 여기 안에 추가하실 수 있는 거 이제 오피스 메뉴들은 다 가능해요.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상단에 내가 엑셀을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 상단에 고정해 놓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또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요새 문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 문서를 이메일에다가 어태치해서 사용하시는 이제 바로 어태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이 문서 다 작성하고 메일로 작성해야지라고 했을 때 바로 이메일로 추가하실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이메일이라는 요소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메일 클릭하게 되면 이 문서가 첨부된 형태의 이렇게 이메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따로 가서 오피스에서 해당 문서를 열어서 작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파일 메뉴를 통해서 저희가 익스포트 통해서 PDF로 만드실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매번 뭔가 작업을 하고 바로 PDF로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네, 여기 보시면 저희 PDF 형태로 아예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엑셀 자체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PDF 형태로 전환한 상태로 이메일로 이제 넣으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메뉴가 있을 텐데 이메일 as PDF 어태치먼트라는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추가를 하시게 되면 PDF로 아예 이 문서를 PDF로 변환을 해서 이메일로 바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로 전환하고 다시 메일 클라이언트를 열어서 거기에서 다시 이메일을 작성하셔서 다시 첨부하시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엑셀 파일, 워드 파일 또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PDF로 전환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엑셀에도 굉장히 지능화된 어떤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이번에 또 굉장히 또 많은 기능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진화하는 어떤 기능들, 내가 단순히 몰라도 내가 다 모든 펑션을 다 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두 번의 검색만으로도 빠르게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 영역을 보면 사용하실 수 있는 영역,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쉐어나 커멘트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역시 저희 빠른 메뉴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구성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파워포인트 고유에 있어서의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 무엇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IT 좀 이제 퍼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적 감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파워포인트는 어떤 좀 시각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아젠다로서 저희가 컨텐츠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상단에 위치한 저희 그 디자인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요 아젠다를 표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시각적인 요소를 적용한 형태의 어떤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어떤 형태의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해당 내용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저는 그냥 클라우드라고 하나만 썼죠. 그랬을 때 그냥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지금 슬라이드를 만드시는 어떤 형태의 기능들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다라고 했을 때 카는 어떠한 형태로 내가 제공을 하고 싶으냐, 어떤 슬라이드 굉장히 빠르게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찾아서 작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새로운 우리가 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에 작성을 한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뭐 쉐이프를 넣는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하시죠. 어떤 드로잉 기반으로 뭔가 작업을 하시는데 드로잉 기반으로 작업을 하실 때 보통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는 또 중요한 게 어떤 띠임을 유지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색상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특정 컬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실 때 아이드라퍼 사용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어떤 뭐 컨텐츠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것과 동일한 형태의 컬러링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이드라퍼를 사용하시게 되면 해당 내용과 동일한 형태의 컬러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그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형, 어떤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텍스트 위주의 어떤 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워딩을 기반으로 해서 문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그런 반면에 파워포인트는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각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파워포인트 기능에서는 저희가 아이콘과 3D 모델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콘,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 형제 어떤 이미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스티커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다 넣으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서트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어떤 시각적인 요소에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3D 객체까지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모지 하나 한번 넣어볼까요? 네, 좀 재미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인서트를 해보시면, 네. 이렇게 3D 각도로 우리가 조정이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3D 객체까지도 활용하셔서 저희가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좀 파워포인트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도 저희가 쓰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되 저희가 만약에 어떤 객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객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러한 객체들을 이제 어렌지하고자 할 때, 네, 이렇게 보시면 얘를 다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갑자기 나타나는 탭이 있어요. 쉐이프 포맷이라는 포맷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얼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얘를 탑에다 맞추고 싶다.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줘요. 저희 보통 막 파워포인트 하시면 막 이렇게 하나씩 이동하면서
네. 하나씩 하나씩 이동하면서 요 라인들 어떻게 맞는지 막 이렇게 막 다 조정을 하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얘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얼라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얼라인 미들 진행하시게 되면 네, 요렇게 얘 각자의 스페이스가 동일하게 엮일 수 있도록 또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음으로 묶고 지금은 현재 전체적으로 발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하실 수 있는 요소들도 이렇게 다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파워포인트에서는 주로 많이 쓰시는 게 어떤 무빙에 대한 부분들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쵸? 어떤 내용들이 변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모핑이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애니메이션을 딴 어떤 형태의 뭐 보여지기, 나타나기, 사라지기 뭐 이런 기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애니메이션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어떤 모핑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는 상단에 세모라는 그림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동그라미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모핑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네, 쉐이프 포맷에 가서 보시면 네이밍을 저희가 이 안에서 주시게 되면 네, 잠시만요. 제가 어제 진행을 했던 걸로 아는데 트랜지션이라는 영역에 보시면 모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프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공일한 이름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까지 보던 기능이 제가 갑자기 제가 메뉴를 바뀌면서 죄송합니다. 메뉴에 대한 이름이 어디로 갔는지 기능이 잘 보여지지 않네요. 세이브 포맷에 저희가 나타나는데 일단은 얘는 제가 조금 있다가 메뉴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모핑이라는 기능은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특정 어떤 이렇게 위치에 있는 것들을 그 다음 영역에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얘를 바로 듀플리케이트를 하시면 돼요. 그 듀플리케이트를 하시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무빙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 무빙 내용이 바로 트랜지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트랜지션에서 모프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제가 이제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적용된 것처럼 보여지죠. 텍스트든 이미지든 다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핑에 대한 기능은 정말 어렵지 않고요. 그냥 이 현재의 그 슬라이드를 바로 복사를 떠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그 해당 위치의 것들을 늘리거나 뭐 만약에 얘는 사라지게 해버린다. 특정 영역 위치로 사라지게 해버릴 수도 있고요. 이게 제가 사이즈가 너무 커서 특정 위치로 사라진다거나 얘들도 이렇게 조금 줄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줄어져서 위치로 간다. 얘는 좀 커진다. 뭐 이렇게 작업만 해주시게 되면 이런 것을 모프로 활용하신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프에 대한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와 이미지만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형태의 저희 조금 더 사용자들의 어텐션을 끌 수 있는 그 환경으로서의 어떤 작업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뭐 우리 발표를 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특정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줌을 진행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뭐 서머리 줌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줌의 이제 어떤 서머리 영역,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떤 섹션을 나눠놨는데 섹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서트를 딱 해주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서머리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크게 하거나, 네, 너무 컸죠? 작업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영역 내에서 저희가 각각의 슬라이드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간다던가 이러한 작업도 가능하고요. 네, 좀 줄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슬라이드 쇼 할 때 클릭하게 되면 해당 내용을 하고 바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또 다시 줌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또 진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우리가 요약본을 가지고 각각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줌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또 저희가 뭐 줌이라는 건 세 가지 종류로 쓰실 수 있으세요. 섹션 줌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각각의 어떤 슬라이드 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줌 기능이 굉장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섹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줌을 써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저희가 이제 각각의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슬라이드 선택을 하셔서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줌을 또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심에 있어서 그 발표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 말고 이제 마지막 저희 남은 게 바로 워드의 기능이죠. 워드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주로 워드는 저희가 장문의 어떤 문서들을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세요. 장문의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저희가 보통 많은 부분 쓰시는 영역에 있어서 조금 고민하시는 영역이 바로 이제 그래머나 내가 이런 어떤 톤 앤 매너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시냐, 스펠링은 어떠냐 이런 분들 많이 고려하실 텐데요. 바로 상단의 에디터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작성하시고 에디터에 대한 도움을 서포트를 받게 되면 각각의 에디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작성해 놓은 문서들 특히 만약에 우리가 제2 외국어로서 이제 문서를 작성한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말이 아닌 어떤 영어로 기반으로 된 문서를 작성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문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문법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찾아보시고 얘가 서제스션 자체를 아예 줘요. 그래서 이렇게 서제스션으로 저희가 이제 다 바꾸실 수 있는 기능들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을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에디터에 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거 대체어로 similar to가 아닌 like이라는 서제스션을 통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이 되면 like word로 바로 변경이 되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각각의 문서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우리가 뭐 투명성이라던가 어떤 우리 펑츄에이션 컨버전이라던가 그래머라던가 우리 문법이죠. 문법이라던가 철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업을 해줘서 내 문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카운슬링을 받든 아니 튜러를 이제 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서에는 우리 음성 인식 기능이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우리 파워포인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홈 탭에 보시면 딕테이시라는 어느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안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입력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너무도 클리어하게 제 음성을 받아서 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니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직접적으로 말로 문서에 남기고 싶다. 또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음성 인식 기반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텍스팅화해서 내 문서에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발표 우리가 파워포인트라는 어떤 발표 자료를 사용하시기 위한 어떤 매체를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는 스웨이라는 제품이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는 어떤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자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설명을 하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스웨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어떤 브로셔? 우리 뭐 어떤 별도의 발표자를 필요로 하진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비주얼화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직접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 문서를 바로 우리가 그 스웨이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파일이라는 메뉴에서 트랜스폼을 하시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웨이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템플릿을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 어떤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스웨이 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트랜스폼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아예 새로운 웹페이지, 스웨이 웹페이지가 자동으로 워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편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웨이 편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생을 하시거나 또는 여기에 있어서 새로운 이거 복제를 하시고 또는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 제가 스타일 자체를 아예 변경하실 수도 있으세요. 옆으로 이동한다던가 우리가 슬라이드 기반으로 옆으로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또 여기서 또 다른 어떤 테마를 입혀서도 변경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워드로 작성해 놓은 문서를 기본적으로 웹페이지 형태의 스웨이 페이지로도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워드로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컨텐츠들이 바로바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기능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을 쓰시다 보면 요새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 하면 바로 언어에 대한 제약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 리뷰 쪽에 가서 보시면 네, 랭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트랜슬레이트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아예 변경하실 수 있도록 트랜슬레이트 더큐먼트 자체를 아예 언어를 변경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워드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작성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서 뭐 변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서 자체에 대해서 트랜슬레이트를 하시게 되면 네, to 코리안으로 하고 싶다, 트랜슬레이트 하겠다라고 하시면 아예 문서 자체를 이렇게 한글 문서로 새로운 문서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죠. 그래서 문서 자체에 대한 어떤 변환에 대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파워포인트도 저희가 여러분들 보시면 슬라이드 쇼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서브타이틀, 우리 자막 서비스죠. 자막 서비스를 씀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항상 스포큰 랭귀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랭귀지가 무엇이고 서브타이틀로 어떤 것을 해주세요 라고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변화를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켜진 것 같죠? 네. 스포큰 랭귀지가 코리안이고 서브타이틀은 저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이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자막을 어디에다가 표시할 것이냐 빌로 슬라이드에다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문을 인식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다양한 언어의 사용자들이 함께 참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별도의 언어로서 변환돼서 번역되어져서 표현되도록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워드로 다시 돌아오면 워드에서 저희가 문서 작성을 하실 때 잘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잘 사용하시면 좋은 게 바로 헤딩 스타일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헤딩 스타일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뷰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온라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뷰라는 메뉴를 통해서 저희가 네. 갑자기 제가 오늘 뷰의 내비게이션 메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거죠. 네. 사실은 이 뷰 메뉴에 저희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며칠 전부터 오피스에서 메뉴가 자꾸 사라졌다 들어왔다 하는 게 있네요. 저희가 보통 내비게이션 페인이 여기로 들어왔군요. 내비게이션 페인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헤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이 헤딩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아예 묶음 자체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이때 헤딩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이렇게 옮기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예 일괄적으로 아예 잡아서 끌어서 옮기실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헤딩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다.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이 쓰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능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크린샷, 만약에 워드를 작성을 하심에 있어서 워드를 작성하심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스크린샷을 부분을 저희가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예전에는 저희가 별도의 이미지 툴을 기반으로 해서 화면 캡처를 해서 워드에다 넣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러실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인서트라는 탭을 통해서 우리가 스크린 클리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잡았네요. 네. 스크린 캡처에서 스크린 클리핑을 하시는 경우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 바로 그 스크린 캡처한 내용이 이렇게 화면으로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형태, 이미지나 쉐이프, 아이콘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추가가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뭐 유튜브에 있는 영상, 우리가 매뉴얼 작성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뭐 1, 2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저희가 아까 헬프 서치했을 때 나온 것처럼 어떤 동영상에 대한 자료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어서도 아예 온라인 비디오를 URL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의 영상을 아예 이 워드 자체 파일에도 저희가 추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오피스에 대한 기능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여러분들 이제 언어에 대한 장벽을 굉장히 헐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그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워드 같은 경우는 문서를 작성하시는 용도 그리고 우리가 파워포인트의 경우에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엑셀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도구이죠.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스마트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어제 막 어떤 기능을 제일 궁금해 하실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스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 라이선스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번 여러분들이 테크 쪽에 조금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는 글로벌 행사가 있어요. 이그나잇 행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에 어떠한 제품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떠한 기능들이 추가될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는 어떤 굉장히 글로벌
빅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도 제시된 내용들이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반으로 매번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오피스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를 썼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군가 우리 조직 내 구성원 또는 외부 사용자와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작업하고, 또 이러한 문서들을 이제 어디에서든 내가 활용 가능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작업하실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오피스만 가지고 이제 문서를 작업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오피스를 기반으로 해서 공유와 협업과 소통을 같이 진행하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업무 생산성 도구로서의 활용이 되고 있다. 또한 문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트랜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언어를 이제 다른 기반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서로 같이 협업하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오늘 또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관심 가지고 또 얼마만큼 또 앞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안 된 퀴즈. 에디터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워드에서 에디터는 영어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그 메뉴가 제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을 어제 확인을 해서 영문으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지금 영문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문서 자체가 저희가 워드 문서를 좀 열어볼까요? 한글로 이거는 발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에디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 것은 제 오피스가 지금 잉글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글 오피스를 쓰시는 경우에는 한글 에디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글 혹은 일본어. 네, 오피스의 기본 언어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 365를 통해 업무 협업 툴로 사용 시 보안과 관련하여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서 말씀하신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질문을 주시면, 네, 보안과 관련한 지원이다라고 하시면, 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실 걸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오피스와 관련돼서 보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시큐리티 업데이트,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시고 사용하심에 있어서의 보안이다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는 원드라이브에 대한 보안과도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 외부 사용자와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할 것인지, 전체적인 설정에 있어서는 뭐 사용을 허용을 하지 않고 특정 뭐 지정된 사용자들만 허용할 수 있게끔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자 차원에서 보안을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구 버전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 기능들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내에서만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2017에서는 제공이 안 되고 2019에서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각각 버전별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 조금 다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각각의 버전에 굉장히 데디케이트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버전에서 이미 그 오피스가 출시되는 시점에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버전을 추가하기 전까지는 해당 기능이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기능 중에 일부 기능은 영구 버전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하지만 또 일부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내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라이선스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구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어떤 버전의 연구 라이선스를 사용하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7을 쓰고 있다, 2013을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기능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마 사용이 불가하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피스 365의 오피스는 실시간으로 기능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정 버전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든 기능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업데이트가 되는 제품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오피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 혹시 김지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영문 버전에서 아날라이즈 아이콘 아까 저희 엑셀에서 제가 보여지 않아서 영문으로 했다라는 요 아날라이즈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영문 버전에서 하셨는데 안 나오신다라고 하시면 영문 버전을 설치하신 다음에 저희 그 오피스 언어 변경하시는 부분 있죠?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 가셔서 한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그 변경 한번 고치는 작업 한번 해주시면 아마 다 나오실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 가지고 좀 약간 씨름을 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안 나와서. 근데 만약에 계속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여기 파일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라는 영역에서 저희가 여기 커스터마이즈 리본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기본 올 기본 탭 메인 탭 주시게 되면 여기 홈이라는 영역에 아날리시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리시스 영역에 보시면 아날라이즈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 얘를 추가해 보시는 것들도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PDF 테이블 가져오시는 방법은요. 여기 데이터라는 영역이 있어요. 데이터라는 영역에서 get 데이터를 해주시게 되면 파일에서 가져오실 수 있는 기능.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아예 가져오실 수 있는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만약에 PDF에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from 파일에서 PDF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PDF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테이블을 가져다가 엑셀 테이블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